예, 안녕하세요. 목요일 밤 9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종목 가지고 수익을 드리려고 하는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9월 시작과 함께 9월 1일 월요일부터 2일 화요일 그리고 3일 수요일 4일 목요일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일 밤 9시 이렇게 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좀 스페셜하게 월요일에 9월 첫 시작 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월요일에도 저 방송 출연해주세요. 방송 출연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나왔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만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저를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만 보다가 조금 한 주에 3번 또는 4번 정도 보니까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 했을 때 증시콜라텍 일주일에 한 번 했을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오매불망 수요일 밤 11시만 기다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화요일 밤에 내가 영웅 전차남을 못 봤다 하더라도 수요일 밤에 볼 수 있고 수요일 밤에 못 봤다 하더라도 목요일 밤에 볼 수 있으니까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웅 전차남을 매주 또는 매주 또 매주에 한 3번 이상은 보실 수 있는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영웅 전차남을 못 봐서 그런 불안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부터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증시콜라텍 안에서도 방송이 안주 개편이 됩니다.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좀 개편이 돼가지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한 주간의 뭐 증시 일정이나 또는 기업들, 상장사들 있죠. 코스피, 코스닥 문제 일으켜서 주가 떨어지는 또는 호재성으로 주가 상승 나오는 그런 상장사들의 소식을 또 알려드리고 그 안에서도 반사적으로 수혜해볼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증시 가중계가 또 소개될 거고 수요일은 기존의 증시콜라텍처럼 진행이 될 거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이 싫어서 이제 미국 주식 하려고 떠나는 우리 서학 개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 미국 주식 주린이 분들을 위한 미국 주식 방송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주제로 다양하게 방송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의 안목을 넓혀드릴 거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증시콜라텍 또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벌써 방송 끝난 것처럼 멘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시작할 거고요. 지금 현재 9시 2분인데요. 이제 영웅 전차남과 여러분들은 함께 한 40분 정도, 한 45분 정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함께 방송할 겁니다. 오늘 9월 4일 방송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9월 4일 국내 증시의 흐름, 한마디로 시장을 조금 언급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증시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지 배드뉴스와 굿뉴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제 영웅 전차남이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의 흐름 같은 경우와 리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1부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2부 같은 경우는 오늘 증시에서 좀 핫 이슈였었던 한마디로 상승 나왔었고 하락 나왔었던 종목과 또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월요일에는 삼성전자, 화요일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있습니까? 카카오, 그리고 오늘은 국민 주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주가 방향성 언급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 증시콜라텍 매력과 또 영웅 전차남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준비한 히든 종목 하나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저랑 함께하는 이 50분의 증시콜라텍 50분 방송을 알차게 저랑 함께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50분이라는 시간이 10분이라는 시간이라 느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재밌고 또 쉽게 설명드리고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한국 증시의 흐름은 좀 어땠을까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월요일에 국내 증시의 흐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월요일은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낙폭을 보이면서 약세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수목 9월 2일부터 3일 그리고 오늘 4일까지도 증시가 조금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큰 폭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의미 있게 다시 한번
코스피가 3,200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큰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증시가 상승 나왔을 때 원달러 환율이 어땠습니까?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가 코스피 3,200을 돌파했는데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392원, 즉 3원 정도가 더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수는 올라갔는데 환율도 올라갔네. 이거 사실상 비가 오는데 마른 하늘에 또는 해가 뜨고 있는데 비가 오네.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좋지 않은 모습, 불안한 모습의 국내 증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경계심은 아직 늦추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1,980억 정도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굉장히 이 정도 외국인이 매수 포지션만 취했다고 해도 또는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선 다행이다 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진짜 한 1년 전이든 2년 전에 국내 증시 흐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보통 외국인 같은 경우가 매수 포지션을 취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매수 포지션 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천억도 안 돼요. 그만큼 외국인조차도 이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지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다른 이슈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나 상승 종목 같은 경우를 보면은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좀 또이또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조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따가 국내 증시의 코스피 차트와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배드 뉴스입니다. 나쁜 소식이에요. 어떤 거냐? 이놈의 노란 봉투법. 이 말만 좋아요. 노란 봉투법. 이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로 인해서 사실상 기업들 같은 경우 회장님이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자영업자 분들이라든지 사실상 굉장히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면은 이 노란 봉투법의 가장 큰 좀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뭡니까? 노조가 노동조합 같은 경우가 그 기업의 거래처와 직접적으로 협상을 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노조가 파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일 못해요. 우리 요구 조건 안 들어주면 일 못해요. 우리 일 아예 할 수 없게 이것도 다 파기하자. 공장 파기하자. 해도 그 기업 입장에서는 노조한테 이런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두 가지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조금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조금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가 노란봉투법이 이제 국무의결에서 통과가 되고 내년 3월이면 시행이 되다 보니까는 노란봉투법의 여파가 좀 지속이 되는 거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도 계속 셀코리아 또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급감이 감소가 돼가지고 매수 포지션 취하면서 국내 증시가 계속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것 좀 볼게요. 벌써부터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는 현대차 앞으로 신사업 할 거면은 우리한테 미리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노란봉투법의 부작용, 한마디로 노조가 남용을 할 수 있는, 악용을 할 수 있는 법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득을 더욱더 요구할 수 있는 걸 한마디로 악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악용 같은 경우를 벌써부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벌써부터 법에 모순 같은 부분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피 거래대금도 2달 만에 30%나 툭 떨어졌고요.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떨어진다는 건 어떤 거냐? 어제도 제가 비율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로 가시는 대형마트, 월요일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100명, 1000명이었던 그런 대형마트 같은 경우가 갑자기 달이 하루가 지나면서 200명씩 줄어들고 100명씩 줄어들고 또 그리고 주말이 되면은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대형마트 입장에서 갑자기 사람이 100명 미만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1000명씩 오다가. 그러면은 대형마트에
네, 내가 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팔고 싶겠습니까? 대형마트를 떠나고 싶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효과가 이런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똑같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의 거래대금 같은 경우가 네, 지난달에 제일 최저로 떨어진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거래대금이 3억 정도면은 사실상 전년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좋은 소식 같은 경우가 그래도 하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조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 같은 경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게 반기업 친노동자 정책이었다고 하면은요. 이제는 좀 기업들을 달래주기 위한 보완 입법 같은 경우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상공회의소라고 할 수 있는 암참입니다. 이 암참을 만나가지고 노란봉투법 부작용 현실화, 대안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오늘 양대 노총, 한국노총과 또 그리고 민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과 만나서 네, 조금 경사노위에 조금 참여해라. 또 그리고 기업과의 대화도 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기업 달리기에 좀 포지션, 조금 이런 행동을 좀 취하고 있다, 액션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는 조만간 조금 기업들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시행으로 인해서 조금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달래주고 조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차트 한번 볼까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7월 31일이었습니다. 7월 30일에 코스피가 3,300까지 가려고 하다가 네,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쭉 박스권에서 있다가 다시 한번 내려왔고 다시 한번 박스권. 이제 조금씩 상승 나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조금씩 상승 나오려는 원인 중에 하나는요. 미국 법원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미국 법원 같은 경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상대로 시작한 어떤 겁니까? 상호 관세.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전 세계 정상들을 불러서 맺었던 관세 협상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법원이 우리 행정부의 손을 듣지 않으면은 한국, 일본 등과 맺었던 관세 협정이 모두 다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미국을 재앙으로 몰고 갈 거다라고 한 번 더 네, 본인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이 X에다가 올렸었죠. SNS에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 그나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국내 주식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영웅 전차남이 생각하는 조금 투자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저는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개 미만, 포트폴리오는 5개 미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여러분들 투자 금액, 주식 투자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금액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돈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1억 가지고 시작하시고 또 돈이 좀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유가 안 되시지만은 나도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가지고 해요. 근데 1억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서 투자 금액을 더 크게 키우진 않습니다. 네, 내가 1억 가지고 투자한 주식 투자가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투자 금액을 더 크게 키우진 않아요. 1억 가지고 물리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왜냐면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하지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잘 내가지고 시드 금액이 500만 원, 1000만 원 커진 경우보다도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은 보통 손실이 나가지고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다른 종목 사기 위해 또 돈을 또 집어넣고 또 손실이 난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돈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300만 원으로 시작했던 투자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전부가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주식 투자를 1억 가지고 시작한 사람과 소액 가지고 시작한 300만 원 미만의 소액 가지고 시작한 투자자분들을 좀 예로 든 건데요. 이렇게 조금
네, 보통 읽는 사람들, 네, 돈을 수익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과 다르게 읽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네, 다이소, 네, 다이소 계좌예요. 한마디로 네, 종목 자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종목 자체가 너무 많거나, 근데 그 종목 자체도 섹터별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딱 들여다 보면은 어느 한 섹터에다가 겨우 좀 올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약바이오 종목이 한 20개, 30개. 보통 코로나19 시절 때 제약바이오, 네, 시제를 비롯해서 SD바이오 센서, 뭐 휴먼, 휴마시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서린바이오, 코로나19 테마주만 포트폴리오에 20개, 30개인 분들도 저는 봤었거든요. 다 근데 수익도 아니고 다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러나 보니까는 사실상 이게 너무 많은 종목을 계좌에 담는 거는 약이 아니라 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칙을 본인만의 원칙을 세워서 원칙 있는 매매를 하셔야만 네, 조금 네, 무분별하게 내가 쇼핑하듯이 종목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보통은 또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조금 중소형 회사 같은 경우를 공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 중소형 회사 같은 경우 투자할 때가 아니라 대형주 같은 경우를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저는 지금 이 시기에는 더욱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웅 전천함이 생각하는 코스피는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오늘 국내 증시가 코스피 3,200 돌파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네, 3,150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 3,200 돌파해서 이제 코스피 3,300 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5,000 가겠다 생각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바다의 보배 같은 분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야기하지도 않을게요. 웬만해선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움직임이 조금 가볍습니다. 왜? 상장 요건 같은 경우도 코스피와 다르게 문턱이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코스피가 대기업 같은 경우가 상장하는 거래소라고 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상장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네, 한번 바람이 슉 하고 크게 불 때 네, 대외적인 악재 같은 경우가 악재로 국내 증시가 휘청거릴 때 코스피는 마이너스 2%면은 코스닥은 마이너스 3%, 4%. 한마디로 낙폭이 더 커져서 코스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5% 되면은 코스닥에 있는 거래소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되는 경우 있기 때문에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웅 전차남 네, 제가 9월 1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좋은 종목들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 또 그 종목들이 어떻게 상승을 보였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9월 1일부터 계속 출연을 하다 보니까는 종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그냥 이런 건 다 뺄게요. 8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은 다 빼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던 나우로보틱스 노란봉투법 수혜주라고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왜 이 회사가 노란봉투법 수혜주였냐면은 협동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띠띠띠 막 공장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나우로보틱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9월 1일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9% 이상이나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웅 전차남의 아직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영웅 전차남의 종목 보는 해안이 아직은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또 9월 2일에 나우 로보틱스를 공략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주린이분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 또 영웅 전차남의 로봇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T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어요.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또 보란듯이 9% 하루 만에 9%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영웅 전차남이 로봇 테마주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수익을 냈고 또 상승 나오는 거 보여줬네 이렇게 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러면 3일 연속 한번 수익을 내보자 해가지고 어제 영웅 전차남이 로봇 같은 경우가 앞으로 더 지능적으로 발달하려면은 당연히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보다도 더욱더 발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테마를 공략해보자 해서 마음 AI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틀 연속 9% 이상 상승 나왔던 로봇 테마주와 다르게
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AI 테마주인 마음 AI 같은 경우는 물론 상승은 나왔습니다. 1.4%. 근데 제 기준에는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조금 저조한 상승이 나와가지고 네, 조금 실망스럽지만은 근데 사실 시청자분들도 아시잖아요. 하루 만에 9%, 10% 이상 상승 나오는 종목 가지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무당도 못하는 거예요. 네, 무당도 못합니다. 네, 실제 뭐 돗자리 깔고 네, 전 보는 사람도 못하는 건데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하루 만에 네, 9% 가지고 나오는 건 신기한 거고 9% 상승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 건 신기한 거고 단 하루 만에 1% 이상 지금 상승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마음 AI 같은 경우 어제 제가 여러분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좀 정장을 입고 와서 마음 AI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두운 색을 입어서 마음 AI가 그렇게 상승률이 저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이 마음 AI 같은 경우가 어제 조금 도지형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조금 그냥 1% 상승 나왔어요. 저는 그냥 사실 상승 나왔다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은 근데 이 종목에 실제로 방송을 보시고 공략하신 시청자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마음 AI라는 종목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한다고 하면은요. 네, 그냥 홀딩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홀딩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 25,000원 제시드려요. 네, 왜냐면 제가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때 마음 AI 같은 경우는 AI 한마디로 피지컬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로봇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마음 AI의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늘과 실, 악어와 악어새, 네,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 그런 관계처럼 로봇이 있는 곳에는 AI가 없을 수가 없는데 AI 회사 중에선 마음 AI의 소프트웨어가 으뜸이니까요. 마음 AI 어제 방송 보시고 공략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면은 꼭 홀딩 하셨다가 저는 최소한 현재 주가가 19,000원인데 25,000원까지는 한번 홀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마음 AI까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벌써 1부가 끝났습니다. 1부 끝났는데 20분이나 시간 지나갔거든요. 정말 시간은 5분밖에 안 지나간 것처럼 굉장히 빨리 지나갔죠. 네, 이제 오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좋은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왜 증시 쿨러텍과 함께 해야 되는지 네,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면서 방송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됐습니다. 일단은 9월 4일 영웅 전차남이 좀 준비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전에 오늘 증시에서는 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하락 나왔던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증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한 상한가 가까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리튬 포어스라는 종목도 역시나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9월 1일엔 삼성전자, 9월 2일은 또 어떤 9월 2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9월 3일은 카카오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 또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언급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삼양식품 이 회사 같은 경우로 영웅 전참에 보는 시선에서 분석해드리고 투자 방향성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라젠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라젠, 우리 추억의 회사죠. 신라젠 같은 경우가 주가가 2019년대였습니다. 2019년, 2018년에서 2019년, 정확히 아니 2017년부터 볼게요. 이때 당시에 주가 같은 경우가 20만 원 정도 했었던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 얼마? 에게 3,000원입니다. 굉장히 빠졌었죠. 실제 이 종목은 거래 정지까지 됐었던 회사예요. 왜? 전 대표이사인 문은상 씨 같은 경우가 횡령 혐의로 인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신라젠 같은 경우가 거래 정지 완전히 문을 닫을 뻔했는데 겨우 기사 회생을 했죠. 근데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가 주가 상승 나온 이유가 항암 바이러스 치료인 G22 플랫폼 연구 성과 발표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상승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HLB라는 제약바이오 하면은 어떤 핵심 의약품이 생각납니까? 리보세라닙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셀트리온 하면은 레키로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신라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팩사백을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거 팩사백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엄청 큰 폭으로 10만 원, 20만 원까지 상승 나왔던 거거든요. 팩사백이 그럼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이 팩사백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세대 항암 치료제인 면역 3세대 항암 치료제인 면역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진짜 암 치료에서 혁신이다. 이제 암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대한민국의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이런 이슈로 인해서 20만 원까지 상승 나왔는데 주가가 아까와 같은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뚝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 신라젠 같은 경우가 지금은 뭐 G2V 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나왔지만은 오늘 주가가 상승 나오다가 길게 윗골이 들고 즉 한마디로 피레침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라젠 같은 경우 이쯤에서 공략했던 시청자분들은 아마 한마디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은 윗골이 달고 내려왔을 때 매도했으면 다행이지만은 매도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일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 신라젠의 주가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오를까요? 빠질까요? 저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질 거라 봅니다. 물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은 저는 매도 한마디로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라도 좀 시초가에 매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공략하려고 생각했던 시청자분들이 계시면은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치료제 이슈로 좀 상승 나오다가 치료제 이슈 한마디로 좀 가십성 뉴스로 인해서 좀 상승 잠깐 반짝 상승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단발성 이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반짝 이슈로 인해서 상승 나왔던 회사는 바로 상승폭 다 반납하고 주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공략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튬 포워스 볼까요? 저는 이 리튬 포워스가 참 안 좋게 보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게 왜 상승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유로도 상승 나옵니다. 국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 회사 올라갑니다. 사명이 리튬이어서 그런가 리튬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회사가 올라가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주가가 상승 나온 이유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만의 호재는 아니고요. 2차 전지 업계에 조금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어떤 이슈로 SK온,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가 상승 나왔는데 왜냐? SK온이 대규모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2차 전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벤츠와 15조 가까이 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이슈 계약을요.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규모 계약, 오늘 같은 경우는 SK온의 대규모 계약.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네, 좀 전체적으로 다시 바닥권에서 상승 나오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제일 가벼운 리튬 포워스가 주가가 오늘 불기둥 나왔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리튬 포워스랑 하이드로 리튬, LG 에너지 솔루션, 리튬 관련주가 오늘 주가가 일제히 상승 나왔죠. 근데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네, 제일 가벼운 리튬 포워스가 상승 나왔다. 사실상 네, 이거 회사의 성적이라든지 또는 그 기술력만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시가총액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2%, 3%밖에 상승 안 나온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리튬 포워스 우리가 공략해야 될까 말까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회사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략하지 말자. 왜? 관자가 붙었다. 네, 관리 종목이라는 겁니다.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실적이 너무 안 좋고 오너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너무 있다 보니까는 그냥 거래소에서 이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된다 하면서 관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홍글씨를 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차트 모양만 보더라도 쭉 내려오다가 그냥 이 회사만의 호재 1호도 아닌 2차 전지 업계에 전망이 밝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짝 상승 나온 겁니다. 굉장히 얄밉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단순히 이 회사만의 호재만으로 올라간 거면 투자해도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략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공략하지 말자. 왜? 관리 종목이니까요. 언제 거래 정지 당해도 또는 거래 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위험을 피할 수 있는데 네, 피해야 되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투자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투기니까요. 자, 그다음 삼양식품 볼게요.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제가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를 볼 때 저는 이거 좀 굉장히 놀랐어요. 이 회사의 주가를 키운 거는 거의 이 회사의 며느님이시더라고요. 회장님이신. 네.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진짜로 좋아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3년간 주가가 1600% 성장을 했는데 한국판 엔비디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면비디아라고도 해요. 왜? 이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뭐 이거니까는 불닭볶음면이니까는요. 네, 저는 사실 네, 입에 뭐 구내염도 잘 나고 또 위장도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맵찔이에요. 근데 네, 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를 사실상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 몰랐는데 그런 엽기 떡볶이만큼 이렇게 매운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조금 불닭볶음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회사의 매출이 계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2024년에 조금 이미지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중국이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하고요. 해외 매출 중 80% 이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 같은 경우가 2024년에 31만 원대. 이때만 공략했어도 좋았을 텐데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야, 155만 원이에요. 한때는 164만 원까지 갔었던 회사고요. 그러면은 이 회사 네, 30만 원대 공략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지금 이 가격에 매수를 해도 좋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너무 높잖아요. 저는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 공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단지 신채호 선생이 얘기했죠. 역사를 알면 미래를 또 알 수 있다고요. 네, 역사를 잊은 조금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사실상 삼양식품 말고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주가가 한때는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갔었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때 주가가 150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적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죠? 뭐 LG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또 아모레 퍼시픽이든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한때는 주가가 80만 원, 9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의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떻죠? 다 거의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빼고요. 삼양식품 물론 불닭볶음면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고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략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략한다고 하면은 그냥 꾹 참으세요. 꾹 참았다가 80만 원 정도 왔을 때 공략을 해는 건 좋다.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났을 때 공략하는 거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질문 줄 수 있어요. 아, 주가 반토막 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 괜히 지금 들어가서 손실 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정적으로 조금 기다렸다가 좀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 80만 원에 들어가도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전차남이 말하는 대로 볼까요? 자, 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 정장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핫이슈 종목이라고 해서 더본코리아에 대한 주가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건데 더본코리아 셀하자, 매도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차트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근데 더본코리아 바로 오늘 주가 볼까요? 네, 오늘 주가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영웅 전차남이 그린 것처럼 뭐가 나왔어요? 물기둥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차트 미리 알고 여러분들께 그려서 매도하자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린 것처럼 차트가 이렇게 진짜 물기둥 나왔어요. 신기하죠?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더본코리아 어제 제가 매도 의견 드렸고 그리고 또 공략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근데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었겠지만 영웅 전차남의 방송 보시고 공략하지 않았던 분들은 수익은 못 받겠지만 돈은 지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은 영웅 전차남의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오늘의 핫 이슈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자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어떤 거? 이트론 EID 이하전기 한마디로 삼형제입니다. 이하전기 말씀드리면서 공략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질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볼까요? 이하전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상승 나오고 나서 제가 내일은 떨어질 거다. 즉 오늘 떨어질 거다 말씀드렸죠. 뚝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 종목은 단순히 상패의 빔이라고 해가지고 초단타 투기꾼들에 의해서 주가 오르는 거니까 더더욱 공략하면 안 된다. 뚝 떨어졌잖아요. 네, 마이너스 32%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영웅 전참의 방송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 조금 뭐 볼펜이라든지 메모장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하시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안목도 넓어지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수익은 못 내더라도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신라젠, 리튬포워스, 삼양식품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 다 매도 의견입니다. 네, 사실상 제약바이오테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공략하는 건 반대고요. 리튬포워스 같은 경우도 재무 안 좋고 관리 종목이라서 공략하지 마시고 삼양식품은 너무 좋은 회사인데 30만 원에 공략을 못하고 공략을 못했으니까는 150만 원에 공략하는 건 너무 위험하니까 공략하지 말자고 해서 세 종목 다 매도 의견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의 핫 이슈 종목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영웅 전차남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영웅 전차남이 직접 만든 수익의 정석이라는 한마디로 전자책입니다. 이북이에요. 이 수익의 정석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서부터 주식 투자 어려운 용어 같은 경우도 쉽게 설명드렸고 영웅 전차남이 방송을 통해서 발굴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쉽게 발굴할 수 있게 노다지 주식 발굴 전략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에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종목 이 선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린 전자책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건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방송 화면에 보이는 여기 화면상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이대세요. 그럼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시판 링크가 뜹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오늘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딱 선착순으로 10분한테만 제가 이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냥 QR코드 통해 증시 콜라텍 게시판에 함께 하셔가지고 한마디씩 적으세요. 나도 책 주세요. 전자책 내놔. 준다며 책 줘. 이런 식으로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말해 주시는 분들만 제가 전부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렇다면은 증시 콜라텍 매력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냥 단순히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 아닌 진짜 수익.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은 그냥 방송 통해서 함께 하셔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시초가에 뭐 사세요? 종가 베팅 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없는 그 자리와 그냥 종목만 이야기해서 올라가는 것만 보여주는 게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이고 영웅 전차남과 함께하는 증시 콜라텍에서는 이 종목 매수하세요. 100만 원치만 매수하세요. 또 이런 이유 공략 사유까지 제시드려서 이런 이유로 주가 올라갈 겁니다. 또 올라갈 때 매도하세요 해가지고 눈에도 보이고
가슴으로도 느낄 수 있는 진짜 수익을 제공해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의 정석은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영웅 전차남의 증시 콜라텍에서는 매일 저녁 7시마다 미국 주식과 미국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자리도 제시드려서 수익을 매일 내드리고 있다. 방금도 오늘도 내드리고 왔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대왕 QR코드 띄워드립니다. 방송 시간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네. 영웅 전차남과 영웅 전차남이 진행하는 이 증시 콜라텍 게시판에 함께 해가지고 내 망가진 계좌, 내 망가진 깡통 계좌 도자기로 만들고 싶고, 그리고 또 나는 항상 손실만 보는 게 습관이어서 손실을 보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손실 그만 보고 매일 수익 보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세요. 다 켜시고 들이대세요. 그러면 게시판 링크 나오니까요.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클릭해서 함께 하셔가지고 전자책 주세요라고 적어주시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수익의 정석 이북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도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 이제 닫을게요. 그렇다면은 방송 시간 8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 영웅 전차남이 시청자분들께 어떤 종목 준비했는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준비한 종목의 예상 상승률은 33% 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이냐면은 이겁니다. 마스가 수혜주, 마스가. 네, 마스가. 네, 마스가. 이렇게 마스가 하면은 뭔가 좀 지방 사투리에서 조금 막 욕처럼 들리죠. 마스가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요. 근데 이 마스가가 어떤 거냐면은 마가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아메리카. 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든다 해가지고 마가였어요. 근데 마스가는 뭘까요?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냥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가지고 실무진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조선업? 그러면은 마가에다가 이 조선업을 추가해서 마스가 좀 무역 협상을 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마스가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해가지고 당연히 미국의 니즈인 조선업을 파고든 겁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 같은 경우가 조금 이 조선업 산업 같은 경우 취약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상 최대 동맹국인 일본이라든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 조선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말고 중국에 우리나라 군함 만들어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애플이 중국의 공장지어서 애플의 기술이 다 뺏겼던 그런 사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에는 가장 큰 기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하나오션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던 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영웅 전참에 준비한 이 회사는 그냥 단순히 말씀드릴게요. 페인트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냥 이 회사는 페인트 만드는 회사다. 페인트 만드는 회사고 최대 주주의 지분이 52%나 되는 품절주다. 재무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드는 페인트 볼까요? 페인트는 건축용에서부터 아파트에서부터 인테리어용, 목공용, 자동차 보수용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 거는 증방식용, 한마디로 하물선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또는 선박 같은 경우에 쓰이는 페인트에 주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 회사의 매출은 100% 가운데요. 네, 여기 증방식용, 건축용에 쓰이는 페인트로 발생되는 매출이 얼마? 43%입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조선업에 또는 선박이나 군함 같은 경우에 쓰이는 페인트가 이 회사의 페인트를 굉장히 많이 쓰인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난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 오늘 주가가 상한가 갔습니다. 왜 상한가 갔을까요? 오늘 주식시장에서 삼형엠텍이라는 회사가 상한가 갔어요. 이 회사가 상한가 가는 경우는 원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 케케라고 해가지고 지진 났을 때만 이 회사가 상한가 가요. 원래는. 왜? 내진 설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그냥 단순한 거 별거 없습니다. 마스가 수혜주라고 해서 상한가 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형엠텍이 오늘 상한가 갔으면은 내일은 어떤 회사가 마스가 수혜주로 상한가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마스가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오션 오늘 악재 터졌죠. 그 노동자분이 돌아가셔가지고요. 거기서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돌아가셔서 악재 터져서 하나오션 준비 못하고 하나오션 말고 또 반사적으로 수혜볼 수 있는 회사가 어떤 거 있을까 해가지고 오늘 마스가 수혜주를 급하게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과거에 좀 젊으셨을 때 대한민국의 옥포 거제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조선소예요. 조선소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군함 제조 능력이나 선박 제조 능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가장 원하는 게 조선업 쪽입니다. 미국 군함 같은 경우를 조금 마음 편하게 수리하고 또 미국 군함을 건조해 줄 수 있는 이런 조금 국가를 찾는 게 제일 동맹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장 원하는 거고 또 미국 군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작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겁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마스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냥 한 500% 가까이 올랐다고 보면 돼요. 올해만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오션에 이어가지고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오를 수 있는 회사 공략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은 실제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이런 선박을 제조하고 군함을 제조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선박을 제조하는 능력만 뛰어나요. 우리가 군함이나 선박을 제조하려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페인트입니다. 페인트. 페인트를 칠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니까는 이 페인트가 왜 중요하면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군함이나 선박 같은 경우는 소금물, 이 바다에서 나는 짠내에 부식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배가 고장날 가능성이 커요. 이거를 보호해 주려면은 특수 페인트가 써야 돼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회사가 이런 부분을 부식을 방지해 주는 특수 페인트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뉴스 기사까지 가져왔어요.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놀랍니다. 구축함, 전함입니다. 군함. 드론용 스텔스에 쓰이는 페인트를 제조한다라고 여기 적혀 있고요. 실제로 K페인트 신기술, 방산업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볼까요?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상 방호도로 특허까지 출연을 했습니다. 그냥 조선업, 배를 제조하고 군함을 제조하고 선박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에서 만든 페인트가 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스텔스 도료, 다 감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군대에서도 또는 군함이나 이런 데서도 쓰이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페인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부식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경쟁사인 KCC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7% 가까이나 확보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언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확대가 돼서 주가가 상한가 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2의 하나오션이다.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 수혜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페인트는 누구 거 쓸 거냐고요. KCC 사마 페인트도 있지만은 저는 오늘 제 영웅 전참이 준비한 노땡땡 페인트가 저는 제2의 하나오션만큼이나 큰 폭으로 상승받을 거다. 왜? 마스가 수혜주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자, 목표가 15,000원치 드립니다. 현재 주가 9,000원인데 15,000원치 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대왕 QR코드 띄워드립니다. 방송 시간 1분밖에 안 남았어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이대시면은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할 수 있는 초록색 밴드 게시판 뜨니까요.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